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소금 단지를 집에 두면 정말 돈이 들어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 단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질서가 없는 집에는 운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을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사실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이론보다도 매일의 습관, 매일의 정돈, 매일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벌기보다 흐름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지과 마음을 함께 정돈합니다. 젊은 시절 저도 방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쉽게. 그때는 책상 하나, 이불 하나만 있어도 방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어지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집이 단정하고 공기가 맑으면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집안의 공기, 냄새, 빛, 동선 정리 상태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러니 소금 단지라는 것도 저는 미신처럼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집안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두어야 합니다. 잘못 두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생활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시작해 뜨거운 햇볕을 오래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소금은 양기가 강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 이해합니다. 소금은 보존의 상징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부패를 늦추고 맛을 정돈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정돈되지 않으면 새어나갑니다. 지출이 습관이 되고 감정이 소비를 이끌고 인간관계가 돈을 흔들고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가 삶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단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돈을 부르는 비법으로 듣기보다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생활의 경고로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은 오랫동안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장례식장 다녀온 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소금을 뿌리던 어른들의 기억, 결혼식이나 새 출발의 자리에서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로 소금을 쓰던 풍습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풍습을 무조건 비웃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데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마음을 다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이 우리를 더 바르게 만들고 더 단정하게 만들고 더 절제하게 만들면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단지를 둔다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집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이 되고 내가 요즘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소금단지는 어디든 두면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비슷한 경우를 꽤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소금이 재물운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집안 저기에 소금을 쓴 침대 및 머리맡, 거실 한가운데, 아이, 방, 구석, 심지어 식탁 위에까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잠이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예민해졌다고 말합니다. 집안이 더 오수선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건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물건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타고 작동합니다. 특히 침대 주변은 더 그렇습니다. 잠은 회복의 시간이고 잠자리는 가장 부드럽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나쁜 기운을 흡수한다는 의미를 가진 물건을 머리맡에 둔다면 무의식은 그 물건을 경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돈의 흐름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재물운을 위해 시작했는데 건강운을 잃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나 식탁 위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 거실과 식탁은 가족의 온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밝음이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하고 대화가 편안해야 합니다. 깨. 그런데 그 자리에 흡수와 정화의 상징을 대놓고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공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집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정의 재물은 숫자로만 오지 않습니다. 대화의 온도와 표정이 부드러움으로도 온다고요. 식탁에서 말이 거칠어지고 서로를 불편해하면 그 집은 결국 지출과 갈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에는 경계의 상징을 두기보다 따뜻함의 상징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는 성장하는 존재이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집중력, 활력, 호기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흡수한다는 의미의 물건을 아이 방에 두면 아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공간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위험합니다. 아이는 뛰다가 부딪힙니다.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엎질러진 소금은 단지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좋은 풍수는 가족의 안전과 생활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습니다. 안전을 해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소금의 종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꼭 천일염이어야 합니까? 마트에서 파는 소금으로도 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상징을 세우는 일에는 성의가 필요합니다. 천일염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바닷물을 가두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얻는 과정 자체가 양기와 인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천일염을 구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어렵다면 너무 값싼 것, 너무 오래된 것만 피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핑크솔트 같은 것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비싸서 좋다기보다 내가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재료를 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물운을 말하는 사람인데 정비 과정이 대충이면 그 모순이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다음은 용기, 즉 항아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합니다. 크고 비싸야 기운이 세다. 아닙니다. 저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도 크기에 속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생활에 맞는 적절함입니다. 소금 단지는 손 정도 크기 또는 손보다 조금 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면 관리가 어렵고 너무 작으면 의미를 부여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소금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쉬워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항아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 설명으로는 더러운 나쁜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소금에 흡수되어 정화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뚜껑은 경계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은 뚜껑이 있는 그릇입니다. 지갑도 뚜껑이 있는 그릇입니다. 아무데나 열어놓고 흘리면 돈은 새어나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두기로 했다면 정해진 자리와 정해진 방식으로 닫아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뚜껑이 있는 항아리는 그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소금의 양을 정해봅시다.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가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득은 종종 문제를 만듭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을 항아리의 절반 정도 많아도 3분의 2 정도 채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철학적으로도 동의합니다. 과한 것은 흐름을 막습니다. 너무 꽉 채우면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을 꽉 채우면 숨이 막히고 지출을 꽉 채우면 돌발 상황에 무너집니다. 절반 정도의 여백은 안정입니다. 소금 단지를 절반 정도 채운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도 여백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정화의 상징으로 두었다면 그 소금은 시간이 지나며 습기를 먹고 굳기도 합니다. 깨. 그러니 한번 놓고 끝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보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인데 유지 관리에는 약합니다. 이것이 재물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투자도 시작은 하지만 기록은 안 합니다. 지출 통제도 결심은 하지만 한 달 뒤엔 흐트러집니다. 소금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상징은 오히려 무의미하거나 불편함만 남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기로 관리해야 할까요?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말합니다. 저는 이 주기가 사실상 내가 집을 점검하는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때마다 집을 한 번 정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공간에 두었다면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소금이 축축해지고 손에 묻어나며 뭉친 느낌이 든다면 그건 교체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기운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는 건강을 해치고 건강은 돈을 해칩니다. 그러니 소금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곧 건강과 재물의 흐름을 동시에 점검하는 습관이 됩니다. 또 하나 소금을 다루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을 쓸 때 던지듯이 툭툭 넣기도 하고 지나치게 낭비하기도 합니다. 저는 모수 돈 쓰는 습관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소금도 허투루 씁니다. 반대로 작은 것 하나도 정성껏 다루는 사람은 돈도 정성껏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 단지를 준비할 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항아리를 닫고 소금을 담고 뚜껑을 덮을 때 한 번쯤 마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집을 깨끗하게 지키겠다. 나는 내 돈의 흐름을 정돈하겠다. 이 한 문장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큰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약속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체한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화의 상징으로 쓴 소금은 식용으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나쁜 것을 흡수했다고 믿는 순간 그건 이미 음식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규정하면 생활에서도 그 규칙을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버릴 때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깔끔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쓰는 것입니다. 바닥을 닦고 변기에 뿌려 청소한 뒤 물을 내려보내면 집안도 깨끗해지고 소금도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현실의 청결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이란 것도 이런 식으로 현실을 단정하게 만들 때 조금씩 살아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소금 단지는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두면 큰일 납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늘 먼저 생활의 원칙부터 꺼냅니다. 좋은 자리는 기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명과 건강, 대화의 온도, 생활 동선, 안전을 함께 고려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이라는 공간은 마음의 그릇이고 앞은 결국 습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소금 송단지의 자리를 정할 때도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풍수적인 금기리보다 오랜 관찰을 통해 얻은 생활의 금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째, 침대에 밑진 못마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때가 가장 무방비하니까 그때 나쁜 기운을 막아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인간의 수면은 방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수면을 방어전으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몸은 쉬지 못합니다. 침실은 가장 부드러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소금단지에 나쁜 기운을 흡수한다는 의미를 붙여놓고 그것을 머리맡에 두면 무의식은 그 물건을 경계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은 예민해집니다. 한번 잠이 흐트러지면 혈압이 흔들리고 기력이 떨어지고 거칠어지며 결국 돈의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제 삶에서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사람은 판단을 잃습니다.
판단을 잃으면 지출이 커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침대 주변에는 정화라는 이름의 물건보다 따뜻함과 안정을 주는 것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깨. 둘째, 거실 탁자나 식탁 위처럼 한눈에 드러나는 중심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보이면 안 좋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거실과 식탁은 가족의 말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저는 철학을 가르치면서도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말의 온도다. 그런데 소금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깨. 누군가에게는 집이 뭔가 불안한가 보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돈 이야기를 너무 의식하나 보다는 부담이 됩니다. 가족은 사소한 것에서 민감해집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집은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해야 돈도 편안하게 지켜집니다. 한 집의 재물운을 해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불편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중심 공간에는 굳이 뭔가를 수호한다는 상징을 전면에 세우지 마십시오. 중심에는 따뜻함, 대화,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아이방입니다. 이곳은 풍수 이전에 현실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뛰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장난칩니다. 소금단지가 넘어져 쏟아지면 청소가 번거로운 수준이 아니라 미끄러짐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은 습기를 먹습니다. 방이 지나치게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건조함에 더 예민합니다. 집중력이나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부모는 괜히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또 지출을 부릅니다. 건강보조제, 학원,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 아이방에 이런 상징을 드리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절대 피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집안에서 내가 볼 때마다 불편한 자리는 다 피하십시오. 풍수의 원리보다 더 강한 것이 마음의 반응입니다. 매일 보는 것이 매일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나쁜 흐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두면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듣고 바로 따라 하시는데 저는 꼭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 자리는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관리가 불가능한 자리는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 방치되고 방치는 운을 막습니다. 첫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과 습기가 모이는 곳이고 냄새와 세균이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풍수에서 재물과 연결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집안의 누수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남아 곰팡이가 피고 배수구가 막히고 청결이 무너지면 건강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막히면 화장실부터 보라는 말이 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소금단지를 둔다는 것은 단지 기운을 정화하는 의미뿐 아니라 이 집은 화장실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단 화장실은 습함으로 소금이 쉽게 변질됩니다.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축축해졌다면 바로 교체하십시오. 관리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방입니다. 주방은 생명을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주방은 물과 불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불이 과하면 거칠어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지출이 고이면 막히고 감정이 과하면 다툼이 됩니다. 주방을 잘 관리하는 집은 대체로 생활의 리듬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싱크대가 막히면 재정이 막힌다는 말도 저는 상징이 아니라 습관의 언어로 이해합니다. 싱크대가 막히는 집은 대개 정리와 점검을 미루는 집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세금, 신고, 카드, 대금, 보험, 저축 미루다가 손해를 봅니다. 주방에 소금단지를 둔다면 보이는 곳보다는 찬장 안이나 서랍 안처럼 안전하고 깔끔한 곳이 좋습니다. 생활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돈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봅니다.
현관은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경계입니다. 사람도 하루를 살면서 바깥에서 수많은 피로와 감정을 묻혀옵니다. 신발에는 먼지뿐 아니라 하루의 기운이 붙어 있습니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집안 전체가 지저분해집니다. 현관이 밝고 정돈되어 있으면 집의 첫인상이 정돈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볼 때 현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관에 소금단지를 둔다면 구석에 두어 동선을 방해하지 않게 하거나 신발장 안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발장 안에 두면 신발에 묻은 바깥의 탁함을 상징적으로 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현관에 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명을 밝게 하고 신발을 정리하고 먼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금단지가 아니라 정리된 현관이 운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에는 강합니다. 결심을 하고 물건을 준비하고 한번 해보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삶을 바꾸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공부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재정이든 결국 남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점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소금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단지를 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단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은 내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단정하게 만들고 결국 재물의 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먼저 소금단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금을 갈아 끼운다가 아닙니다. 관리란 곧 집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합니다.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몸의 이상신호, 집안의 습기, 지출의 누수, 관계의 피로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 큰 문제로 터집니다. 소금단지를 교체한다는 것은 그 균열을 미리 확인하는 하나의 리듬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전통에서는 소금 교체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권합니다. 저는 이 주기를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은 계절이 바뀌는 단위입니다. 공기의 습도, 햇빛의 길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집도 그에 따라 상태가 변합니다. 그렇더니 교체 주기는 단지 소금 때문이 아니라 집 전체를 계절마다 한 번씩 정돈하라는 권유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특히 현관이나 화장실처럼 사람의 동선이 많고 습기가 많은 곳은 더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관과 화장실은 3개월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집의 입구와 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태입니다. 교체 시기를 달력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손으로 확인하십시오. 소금이 뭉쳤는지 축축한지 손에 묻어 나오는지. 저는 이런 습관이 재정 습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도 이번 달은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면 새는 구멍이 커집니다. 반대로 수시로 확인하면 작은 새는 구멍에서 멈춥니다. 소금이 축축해졌다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많이 흡수했다는 의미로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공간에 습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는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이 해지면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 소금의 상태를 보는 일은 결국 건강과 재정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체할 때 어떤 날이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길이를 따지고 음력 날짜를 따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 날짜가 당신을 더 성실하게 만들고 더 단정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따지느라 교체를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다 집이 더 습해지고 더 지저분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내가 마음을 새로 먹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초, 계절의 첫날, 생일 혹은 중요한 일을 마친 날, 그런 날에 집을 정돈하며 소금을 교체하면 그것이 하나의 다짐이 됩니다.
교체 과정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의식을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식은 힘을 잃습니다. 깨. 소금 단지를 교체할 때는 간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하십시오죠. 항아리를 닦고 주변을 정리하고 자리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만 갈아 끼우고 주변이 더럽다면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운이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에 들어오는 것이다. 깨. 그릇이 더러우면 좋은 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교체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금 단지의 소금은 정화의 의미를 부여한 소금입니다. 그러니 그 소금을 다시 음식에 쓰는 것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전통에서도 식용으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깨. 저는 이것을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훈련으로 봅니다. 돈도 규칙이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이 돈은 저축용이다 라고 정해놓고도 자꾸 쓰면 저축은 무너집니다. 소금은 정화용이다 라고 정해놓았으면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방법은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저는 현실적이면서도 의미가 살아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청소에 쓰는 것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가장 적합합니다. 교체한 소금을 화장실 바닥 청소에 활용하거나 변기에 조금 뿌려 솔로 닦은 뒤 물을 내리면 청소도 되고 처리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를 실제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고 대충 물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 닦고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정화는 결국 행위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정화입니다. 의미는 그 위에 얹혀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집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나온 것을 생활 안에서 정돈하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밖에 버리는 행위는 때로 미뤄두는 습관과 닮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좋게는 청소로 처리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체와 함께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금 단지가 있는 자리에 빛과 환기입니다. 현관은 어둡지 않게, 가능하면 밝게, 화장실은 환기 잘 되게, 물기 남지 않게, 주방은 싱크대, 배수구 막히지 않게, 음식물 찌꺼기 쌓이지 않게. 저는 이것이야말로 풍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소금 단지가 아무리 있어도 현관이 지저분하고 화장실이 곰팡이로 가득하고 주방 싱크대가 막혀 있으면 운은 막힙니다. 반대로 소금 단지가 없어도 집이 늘 정돈되어 있으면 삶은 안정됩니다. 그러니 소금 단지 보조 본질은 청결과 질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교수님, 소금 단지를 둔 뒤에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일이 꼬이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현실을 확인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집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돈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무서워하면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돈은 더 새어나갑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이 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숫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것은 돈은 숫자이기 전에 분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숫자도 흐트러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거칠어지면 지출이 늘고 관계가 흔들리고 결국 재정도 흔들립니다.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자꾸 보다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소금 단지를 집에 들일 때 이런 심리를 갖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도 뭔가 좋아질 거야. 저는 그 기대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종종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물건 하나 두었으니 이제 운이 바뀌겠지.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지. 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흐름이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운은 대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은 내가 만든 생활의 그릇에 들어올 뿐입니다. 그러니 소금단지를 둔다면 그 물건이 내게 매일 묻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집은 정돈되어 있는가? 오늘 절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가족의 말은 부드러운가? 이 질문이 삶을 바꾸고 삶이 바뀌면 재물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곳의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소금단지는 본질적으로 정화와 흡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의 한가운데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식탁처럼 가족의 눈이 계속 머무는 곳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사람의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저걸 저기 두지? 둘째, 가족 안에서 은근한 평가가 생깁니다. 돈에 집착하나? 뭔가 불안한가? 이런 평가가 쌓이면 분위기가 굳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심리학적 현상으로 봅니다. 집안의 상징은 대화를 바꾸고, 대화는 관계를 바꾸고, 관계는 지출을 바꿉니다. 그러니 소금단지는 대놓고 드러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기운을 다룬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켜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문도 과시하면 가벼워지고 돈도 과시하면 새어나갑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의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식이 조급함으로 변하면 문제입니다. 조급함은 소비를 부릅니다. 조급함은 불안을 부릅니다. 불안은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한 마음은 지출을 키웁니다. 회의로를 핑계로 쓰고 분노를 핑계로 쓰고 허물을 핑계로 쓰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재물의 누수입니다. 그러므로 소금단지를 둘 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란 단순히 숨겨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활을 방해하지 않되 의미는 지켜지는 자리를 말합니다. 현관이라면 구석이나 신발장 안이 좋습니다. 사람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동시에 바깥의 탁함을 정리한다는 상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면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습기를 직접 맞지 않는 관리 가능한 자리여야 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곳의 원칙은 숨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금단지를 놓는 순간 집안에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가 생기면 사람은 그 의미에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단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물건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언제나 민감합니다. 돈은 사람과 다르게 정확한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벌었는지, 누가 더 썼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이런 계산이 마음을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돈의 상징을 드러내 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소금단지를 조용히 단정히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용함은 안정입니다. 안정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재물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쯤에서 가족의 대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리고 나이가 들며 주변의 동년배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운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집안에 좋은 물건을 들여도 말이 거칠면 그 집은 결국 흔들립니다. 말이 거칠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방어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서로의 필요를 모릅니다. 필요를 모르면 소비가 커집니다. 바깥에서 풀고 아내는 다른 곳에서 풀고 자녀는 게임과 쇼핑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돈이 흩어집니다. 재정은 결국 한 방향으로 모이는 힘인데 관계가 흩어지면 돈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단지의 진짜 효과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소금단지는 나쁜 기운을 흡수한다는 상징이지만 현실에서는 집안의 거친 말을 흡수하고 정돈된 말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단지를 교체하는 날 가족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번 달은 우리 집이 조금 어지러웠지 다음 계절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살아보자. 요즘 말이 거칠었으면 미안하다. 우리 서로 건강부터 챙기자.
이런 말이 오갈 때 집은 다시 안정됩니다. 안정된 집은 낭비가 줄고 과소비가 줄고 재정 계획이 세워집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안정된 집은 투자보다 대화가 먼저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수님 말만 부드럽게 한다고 돈이 뭡니까?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불필요한 싸움이 줄고 싸움이 줄면 불필요한 보복 소비가 줄고 보복 소비가 줄면 돈이 남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말이 부드러우면 관계가 안정되어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게 됩니다. 목표를 공유하면 지출이 공동의 방향으로 모입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운을 바꾸는 비법을 찾기 전에 먼저 새는 구멍을 막아라고요. 많은 분들이 재물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더 얻고 더 끌어오고 더 크게 만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돈이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조금씩 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는 구멍은 대개 집안의 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현관, 주방, 화장실, 이 세 곳은 풍수적으로도 많이 언급되지만 저는 풍수 이전의 생활의 논리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며 드나들고 먹고 배출하는 흐름이 모두 이 세 공간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돈도 막힙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제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현관입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그 집의 생활이 어수선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고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먼지가 굴러다니고 조명이 어둡고 이런 집은 대개 일정도 흐트러져 있고 지출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정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리하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관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밝게 비우게 매일 1분. 첫째, 밝게 하십시오. 저는 조명이 운을 바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현관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판단이 맑아지면 충동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둘째, 비우십시오. 현관에 물건을 쌓아두는 순간 삶에도 미뤄둔 일이 쌓입니다. 청구서 연락, 건강검진, 정리해야 할 관계, 현관의 적체는 삶의 적체와 닮아 있습니다. 셋째, 매일 1분만 정리하십시오. 저는 이 1분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바닥에 먼지 한번 손잡이 닦기, 이 작은 행동은 내가 내 살 권리한다는 신호를 뇌해줍니다. 소금단지를 현관에 둔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구석이나 신발장 안이 좋습니다. 신발장 안에 두면 신발에 묻어 들어오는 바깥의 탁함을 상징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소금단지보다 중요한 것은 신발장 자체의 정리입니다. 신발장에 오래된 신발이 가득하면 그 집은 과거를 버리지 못한 집입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돈도 과거에 묶입니다. 쓰지 않는 신발은 버리십시오. 이것이 운입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생명과 건강의 자리입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수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큰 병을 막는 것입니다. 가장이 주방이 깨끗하면 한약 습관이 고고 식습관이 안정되면 건강이 안정됩니다. 건강이 안정되면 의료비와 스트레스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최종 방어입니다. 주방의 핵심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싱크대, 배수구, 불필요한 그릇, 남은 음식. 첫째, 싱크대에 물을 고이지 않게 하십시오. 물이 고이면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면 마음이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결국 편의점 소비, 배달 소비로 풀리기 쉽습니다. 둘째, 배수구는 막히기 전에 관리하십시오. 막힌 배수구를 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막혔다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받아들입니다. 회피는 돈을 씁니다. 셋째, 불필요한 그릇을 줄이십시오. 그릇이 많으면 설거지가 늦어지고 설거지가 늦어지면 생활이 늦어집니다. 계획이 무너집니다. 계획이 무너지면 카드가 늘어납니다.
넷째 남은 음식은 언젠가 먹지라는 말과 함께 냉장고에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냉장고 속의 방치는 결국 버리는 돈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는 순간 한 달 식비가 줄어듭니다. 소금 단지를 주방에 둔다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찬장이나 서랍처럼 안전하고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주방은 칼과 불과 물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이 우선 아님이. 그리고 주방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간이니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 좋습니다. 단 주방에 둔다고 해서 주방이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소금 단지는 내가 주방을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많은 분들이 꺼리는 공간이지만 저는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관리가 귀찮은 곳입니다. 귀찮은 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인생도 관리합니다. 화장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물기 제거와 환기.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는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이 해지면 돈이 나갑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둘째, 환기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냄새는 결국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세 번째, 소금 단지를 화장실에 두는 것은 정화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은 습함으로 소금이 쉽게 축축해지고 변질됩니다. 그럼 화장실에 둔 소금은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주기가 기본이지만 집의 습도에 따라 더 빨리 교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금이 축축해지면 바로 교체하십시오. 기운 이전의 위생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전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금 단지가 있든 없든 이것만 지키면 재물의 누수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현관 신발 5켤레 이상 바깥에 두지 않기, 주방, 싱크대 물기, 바로 잡기, 배수구주 1회 점검 냉장고 1회 정리 화장실 물제거, 환기 습관 곰팡이 보이면 즉시 처리, 공통 미루지 않기를 공간으로 연습하기 작은 정리가 큰 재정을 지킨다. 저는 이 체크리스트가 어떤 투자 강의보다 현실적이라고 믿습니다. 돈은 결국 흐름이고 흐름은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의 흐름이 정돈되면 마음의 흐름도 정돈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안정됩니다. 관계가 안정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재물운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결국 무엇을 더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덜 흔들리며 지키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바깥에 있습니다. 더 큰 성취, 더 많은 돈, 더 넓은 관계, 더 빠른 속도. 그런데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갈수록 목표는 안으로 들어오듯이 건강의 마음을 지키고 관계의 온도를 지키고 생활 질서를 지키는 것. 저는 소금단지 이야기가 결국 여기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단지는 무엇을 불러오는 도구이기 전에 무엇이 내 삶에서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단지를 두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 불안해합니다. 내가 잘못 두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혹시 귀신을 부르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 돈이 더 막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런 불안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한 의식은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무엇이든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그 뒤의 행동은 방어로 흐릅니다. 방어는 긴장이고 긴장은 피로이고 피로는 짜증이며 짜증은 갈등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돈은 더 새어나갑니다. 그러니 소금단지든 어떤 의식이든 핵심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정히 살기 위해야 합니다. 저는 풍수의 언어를 그대로 믿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삶의 교훈을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과하면 안 된다는 원칙, 이것은 철학입니다. 돈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욕심이 과하면 관계를 망칩니다. 통제가 과하면 삶이 메말라집니다. 모든 것은 균형입니다.
소금단지를 절반 정도만 채우라는 말은 결국 여백을 남겨라 하는 말입니다. 삶에도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갑에도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에도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백이 없는 사람은 작은 변수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단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속에서 절제를 읽습니다. 그런데 절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감정을 아끼는 것이고 말의 칼날을 아끼는 것이고 관계의 소모를 아끼는 것입니다. 저는 노년의 가장 큰 지출이 무엇인지 자주 봅니다. 그것은 투자 실패보다도 사업 실패보다도 감정의 실패입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사람은 소비로 도망칩니다. 화가 나서 사는 물건, 허무해서 결제하는 서비스, 외로워서 이어가는 무의미한 만남, 이런 것들이 천천히 돈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재물운을 지키는 길은 사실 감정운을 지키는 길과 같습니다. 소금단지가 집안의 탁함을 흡수한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소금단지는 내 안의 탁한 감정을 정리하라고 말한다. 저는 제 삶에서 무엇이 가장 나를 흔들었는지 돌아보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대, 실망, 서운함, 비교, 인정욕구,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돈의 흐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의 무게를 조절하라고요. 무거운 관계는 지갑도 무겁게 만들고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가볍고 단정한 관계는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돈을 지킵니다. 소금단지를 현관이나 주방, 화장실에 두는 것도 결국 경계와 정돈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현관은 바깥과 안의 경계입니다. 내 마음도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주방은 먹는 곳입니다. 삶도 먹을 것을 조절하듯 정보와 감정도 조절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배출의 장소입니다. 삶에서도 배출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습관, 오래된 원망, 오래된 미련을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하지 못하면 쌓입니다. 쌓이면 병이 됩니다. 병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단지를 두는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소금단지를 운의 도구로만 두지 말고 생활의 질문으로 두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줄여야 할 말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멈춰야 할 소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면 재물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소금단지를 둔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단지를 두고도 계속 불안을 키웁니다. 이 자리가 맞나? 조금 더 옮겨야 하나? 혹시 내가 실수했나? 그러다 보면 집안의 확신이 아니라 의심으로 채워집니다. 의심은 불안이고 불오는 피로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실수는 결국 돈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 한번 자리를 정했으면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담담히 유지하십시오. 너무 흔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노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움직이지 말고 작은 것을 꾸준히 지켜라. 이것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함이 재물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가족이 자동으로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단지가 우리에게 집을 깨끗하게 하라고 또 말해 준다면 우리는 그 말에 타면 말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재물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돈이 덜 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 곳으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재물은 끌어오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벌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실수도 하며 배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큰 돈을 벌기보다 큰 돈이 새지 않게 하는 구조, 화려한 관계보다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 복잡한 계획보다 실행 가능한 작은 규칙. 저는 이것이 노년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소금단지는 그 자체로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소금단지는 우리에게 정답에 가까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 당신의 집은 정돈되어 있는가? 당신의 생활은 관리되고 있는가? 당신의 말은 부드러운가? 당신의 마음은 절제하고 있는가? 결국 재물운이라는 것도 이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소금단지를 두든 두지 않든 우리는 이 질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저는 소금단지를 둘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을 해치지 말 것, 가족의 중심을 무겁게 만들지 말 것, 안전을 우선할 것, 관리 가능한 곳에 둘 것,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침대 주변은 피하십시오. 식탁과 거실 중심은 피하십시오. 아이방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주방, 현관처럼 흐름이 모이는 곳에 두되 보이는 곳에 과시하듯 두지 말고 조용히 단정히 관리 가능한 자리에 두십시오. 이런 정리는 풍수의 언어가 아니라 생활의 언어입니다. 다음으로 교체와 처리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3, 6개월의 주기는 단지 소금이 아니라 집 전체를 계절마다 점검하는 리듬이었습니다. 소금이 축축해지고 뭉치면 바꾸십시오. 그때 중요한 것은 소금을 바꾸는 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집을 환기하고 물기를 제거하며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교체한 소금은 식용으로 쓰지 말고 청소에 활용해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의식이 청결과 만나면 의미가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바뀌면 운도 바뀝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소금 단지 이야기로 끝나면 아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가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이것은 소금 단지가 있든 없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첫째, 작은 누수를 막아라. 재물은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누수가 쌓여 무너집니다. 매달 반복되는 구독 결제, 습관처럼 나가는 배달비, 필요 없는 보험, 정리되지 않은 카드 사용, 감정에 휘둘린 쇼핑, 저는 이런 누수가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소금단지를 관리한다는 습관은 사실 이런 누수를 점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새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달 한 번만 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둘째, 건강을 재정의 중심에 두어라. 노년의 재정은 투자보다 건강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돈을 벌 방법만 고민하다가 정작 돈이 나가는 가장 큰 구멍인 건강을 놓치는 것을 봤습니다. 주방을 정돈하고 화장실을 청결히 유지하고 수면을 지키는 것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건강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재물운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돈도 지킵니다. 셋째, 관계의 무게를 조절하라. 돈이 새는 곳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체면을 위해 쓰는 돈, 미안함으로 쓰는 돈, 비교로 쓰는 돈, 관계를 붙잡기 위해 쓰는 돈, 저는 노년에 이런 지출이 얼마나 큰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끊어라가 아니라 관계를 단정히 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거리를 두고 나를 살리는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가족이라도 말의 온도를 지켜야 합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부드러운 말은 감정을 지키고 감정이 지켜지면 재정도 지켜집니다. 넷째,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으로 살아라. 사람들은 불안할 때 비법을 찾습니다. 이것만 하면 좋아진다는 말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정은 비법이 아니라 점검에서 옵니다. 현관을 밝게 하고 싱크대 물기를 닦고 화장실을 환기시키고 소금이 축축하면 교체하고 지출을 한번 들여다보고 말이 거칠었으면 사과하고 이런 작은 점검이 쌓여 삶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운에 가장 가깝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금 단지를 두셨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문장만 떠올리십시오. 나는 오늘 내 삶의 흐름을 정돈한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하나만 하십시오. 현관 바닥 1분 닦기, 싱크대 물기 제거, 화장실 환기, 냉장고 한 칸 정리, 에어 보기고 보기,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딱 하나면 됩니다. 사람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으로 바뀝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은 바뀌고 삶이 바뀌면 재물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결국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단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행봄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집이 단정하면 마음이 단정하면 말이 단정해지고 말이 단정하면 관계가 단정해지고 관계가 단정하면 지출이 단정해집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정돈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운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운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소금단지에 관한 이야기이자 사실은 노년의 삶을 단정히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변화는 늘 작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시작된 변화는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을 것입니다.